여성들이 노력 없이, 전략 없이 자연스럽게 존경하는 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여성이 존중받고 싶다고 말할 때 그녀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돈이 많거나 완벽하거나 방에서 가장 매력적인 사람이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깊은 무언가, 생물학과 심리학, 그리고 여성의 뇌를 깊은 차원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치료사, 그리고 작가인 오은영입니다. 수십 년간 인간의 감정, 감성지능, 그리고 마음의 비밀을 연구해 왔습니다. 오늘 저는 임상 경험과 연구, 그리고 수많은 환자와 독자들과의 소통을 통해 얻은 지식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수십 년간의 임상 상담을 통해 저는 반복되는 하나의 패턴을 목격했습니다. 성공하고 똑똑하고 아름다운 여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을 존중하지 못하겠어요. 깊이 파고들면 항상 같은 진실이 드러납니다. 존중은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존중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성의 뇌에서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진정한 감탄의 감정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토록 많은 남성들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상담실에서 수천 번 관찰한 것, 여러분 주변에서도 분명 보셨을 무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남성이 마땅히 해야 할 모든 것을 합니다. 친절하고 세심하고 항상 곁에 있고 모든 것에 동의하고 기쁘게 해주려 하고 갈등을 피하고 상대가 필요한 모든 것에 자신을 맞춥니다. 그런데도 무언가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 옆의 여성은 감탄의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 눈빛, 깊은 차원에서 안전함을 느끼게 해주는 누군가 앞에 있다는 그 감각이 없습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이것입니다. 그 남성은 자신이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확신한다는 점입니다. 선하면 충분하다고, 배려하고 존중하면 길이 열린다고 평생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모순적인 게 아닙니다. 단지 인간의 뇌, 특히 여성의 뇌에서 이성적 논리를 훨씬 뛰어넘는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성이 그를 사랑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아요. 혹은 더 나쁘게는 좋은 사람이지만 아무 감흥이 없어요 라고 말할 때 그녀가 실제로 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감정과 생존을 담당하는 뇌의 원시적인 부분이 올바른 신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잘 들어주세요. 끌림을 만들어내는 존중은 이성적 결정을 내리는 전두엽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 파트너가 우리를 보호하고 이끌고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평가하던 훨씬 더 오래된 뇌 구조에서 처리됩니다. 누군가와 상호작용할 때마다 뇌는 수백만 가지의 미세한 결정을 밀리초 단위로 내립니다. 목소리 톤, 몸의 자세, 말과 전달 방식의 일관성, 시선의 견고함, 움직임의 자신감, 이 모든 것이 무의식적으로 처리되어 상대방이 이성적으로 설명조차 할 수 없는 감정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여성에게는 진화와 관련된 추가적인 작용이 있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여성의 뇌는 파트너가 안전을 제공할 수 있는지, 단지 신체적 안전만이 아닌 감정적 안전, 압박 속에서 결정을 내리는 능력, 혼돈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 권위적이지 않으면서 이끌고 통제하지 않으면서 보호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정교한 메커니즘을 발전시켜야 했습니다. 여성이 이런 특성들을 감지하면 뇌는 옥시토신과 도파민의 조합을 방출하여 그녀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감각을 만들어 놉니다. 그와 함께 있으면 안전해요. 그를 믿어요. 그를 존경해요. 이것은 완벽함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제가 감정적 척추라고 부르는 것, 즉 진정성과 그것이 있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몇 달 전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편의상 칼로스라고 부르겠습니다. 직업적으로 성공하고 교양 있고 외모도 준수했지만 관계가 항상 같은 방식으로 끝나는 이유를 이해하지 못해 상담실을 찾아왔습니다. 처음에 여성들은 관심을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불꽃이 사라진다는 것이었습니다. 깊이 파고들자 놀라운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에게는 모든 종류의 대립이나 불일치를 피하는 행동 패턴이 있었습니다. 파트너가 원하지 않는 영화를 보고 싶어 하면 동의했습니다. 그녀가 막판에 계획을 바꾸면 아무 말 없이 적응했습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명확한 의견이 있을 때도 항상 당신은 어떻게 하고 싶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것은 이것이 친절함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 진짜 의견을 드러내면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 이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두려움에서 행동할 때 상대방은 그것을 느낍니다. 의식적으로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뇌는 감지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은 존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기껏해야 안타까움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이 주제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바꿀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매우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은 근본적입니다. 건강한 모든 관계의 기초입니다. 하지만 선함만으로는 존중과 끌림을 만들어내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행동 속의 성실함이라고 부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행동 속의 성실함이란 내면의 가치관이 외면의 행동에 일관되게 반영될 때를 말합니다. 불편하더라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더라도 조용히 있거나 적응하는 것이 더 쉬울 때도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필요할 때 아니요라고 말하는 능력, 누군가 선을 넘을 때 그 선을 유지하는 것, 진짜 의견을 표현하는 것, 비록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삶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아마도 명확한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유지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누구와 이야기하느냐에 따라 의견을 바꾸지 않는 사람들, 무언가를 약속하면 지키는 사람들, 동의하지 않을 때 존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해주는 사람들, 자신이 편안하기 위해 당신의 끊임없는 승인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 이것이 정확히 여성이 남성에게서 평가하는 것입니다. 비록 많은 경우 그녀 자신조차 말로 표현하지 못할지라도 그녀의 뇌는 끊임없이 묻고 있습니다. 이 남자를 믿을 수 있는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가? 자신의 기준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말하는 모든 것에 적응하는가? 필요할 때 단호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줄 것인가? 아니면 듣고 싶은 것을 말해줄 것인가? 그리고 여기서 많은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성이 당신에게 도전하거나 반박할 때 많은 경우 그것은 그녀가 옳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저항에서 무너지거나 의견을 바꾼다면 그녀의 뇌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충분히 견고하지 않아. 하지만 차분하게, 존중하며, 그러나 단호하게 자신의 입장을 유지한다면 그녀 안에 무언가가 활성화되어 생각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있어. 한 여자 환자가 제게 매혹적인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녀는 몇 년을 극도로 순종적인 파트너와 함께 했습니다. 그가 항상 양보했기 때문에 갈등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게 잊지 못할 말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그렇게 유연한 것이 놀라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자신의 신념이 있는 남자가 아니라 제 승인이 필요한 소년과 함께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 말이 모든 것을 요약합니다. 하지만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당신이 고집스럽고 유연성이 없고 권위적이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성격을 가지는 것과 나쁜 사람이 되는 것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호함, 한계, 끊임없이 기쁘게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즉시 독성 행동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근본적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동등하게 파괴적인 반대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어떤 남성들은 성격을 가지는 것을 지배하는 것과 의견을 표현하는 것을, 의견을 강요하는 것과 한계를 정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과 혼동합니다. 이것은 존중을 만들어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에서 두려움, 원망, 독성을 만들어 놉니다. 존경받는 남성은 더 크게 소리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힘으로 강요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이 옳다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파트너를 깎아내리거나 작게 느끼게 만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힘이 아닙니다. 남성다움으로 위장된 불안입니다. 진정한 존중은 완전히 다른 곳에서 옵니다. 내면의 안정감에서 옵니다.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대표하는지에 대한 깊은 악에서 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 없이도 느껴집니다. 내면에 안전이 있는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을 크게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통제감을 느끼기 위해 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임상에서 저는 이것을 끊임없이 봅니다. 더 딱딱하고 더 차갑고 더 거리를 두면 더 많은 존중을 받을 것이라고 믿는 남성들.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은 오직 감정적 거리뿐입니다.
여기에 가장 큰 역설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강한 남자는 강함을 잃지 않으면서 취약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덜 남자처럼 느끼지 않으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몇 년 전 한 남성, 미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아내가 그와의 연결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해서 치료를 받으러 왔습니다. 미겔은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약함의 표시라고 믿는 전통적인 남성이었습니다. 절대 울지 않고 두려움을 이야기하지 않고 취약성을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내는 제게 처절한 말을 했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닌 조각상과 함께 사는 것 같아요. 그가 무엇을 느끼는지, 실제로 무엇을 생각하는지, 이 견고함의 외관 너머에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 관계를 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미겔이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울도록 허락한 날, 그의 불안에 대해, 그의 두려움에 대해, 그가 느끼는 압박에 대해 이야기한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존중을 잃기는커녕 그녀는 나중에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캐릭터가 아닌 진짜 남자 앞에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것이 강함에서 비롯된 취약성입니다. 우리는 주의력이 가장 희귀한 자원이 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물리적으로는 존재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부재합니다. 5분마다 휴대폰을 보고 일 생각을 하고 1000가지의 걱정합니다. 이 모든 소음 속에서 관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현재에 있는 능력입니다. 여성과 함께 있을 때 방해 없이 완전한 주의를 기울일 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5분마다 전화기를 보지 않을 때, 그녀의 뇌에서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납니다. 그녀는 보여짐을 느끼고 가치 있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현재 있음은 신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적이기도 합니다. 그녀가 말하는 단어들 뿐만 아니라 그 단어들 뒤에 있는 것, 그녀가 경험하는 감정들, 표현되지 않은 필요들을 듣고 즉각적인 해결책이 아닌 진정한 이해로 응답하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많은 남성들이 알아채지 못한 채 연결을 파괴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여성이 문제를 공유할 때 많은 남성들의 자동적인 반응은 그것을 해결하려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지만 많은 경우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문제 해결이 아니라 들어주는 것, 경험의 타당성 인정, 감정 속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겠습니다. 그녀가 집에 와서 말합니다. 오늘 직장에서 끔찍한 하루를 보냈어요. 상사가 불공평하게 대했어요. 전형적인 반응은 인사팀에 얘기해야겠네. 혹은 왜 다른 직장을 알아보지 않아? 혹은 너무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 이 반응들은 비록 좋은 의도이지만 당신의 감정은 유효하지 않아요. 여기 논리적인 해결책이 있어요. 라는 것을 전달합니다. 연결과 존중을 만들어내는 반응은 무엇일까요? 정말 좌절스러웠겠다. 정확히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그리고 단지 듣고 그녀의 경험 속에 현재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의견을 물어볼 때만 그것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해결책이 아닌 현재 있음에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을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즉각적으로 수정할 필요 없이 다른 사람의 감정의 불편함 속에 있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안전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어주세요. 깊은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이제 정말로 근본적인 무언가에 대해 그것도 당신의 행동 방식에 관한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큰 몸짓이 아니라 작은 일상의 행동들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저는 상담에서 자주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공개적으로 있을 때와 사적으로 있을 때 같은 사람입니까? 혼자 있을 때와 다른 사람과 있을 때 같게 행동합니까? 당신의 가치관은 맥락에 관계없이 일관되게 유지됩니까? 일관성은 존중의 가장 중요한 기둥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불일치는 그것을 가장 빠르게 파괴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한 가지를 말하지만 다른 것을 할 때, 한 방식으로 자신을 표현하지만 다른 방식으로 행동할 때, 말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을 때, 인간의 뇌는 이러한 불일치를 감지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그것을 감지하면 신뢰가 무너집니다. 정직의 중요성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하지만 작은 것들에서 거짓말하는 남자를 상상해 보세요. 건강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하지만 자신을 전혀 돌보지 않는 남자. 존중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자신보다 아래에 고생하는 사람들을 나쁘게 대하는 남자. 무언가를 약속하고 지키지 않는 남자. 이러한 작은 불일치들 각각은 존중의 기초에 균열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성들은 이러한 불일치를 감지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습니다.
마법이나 신비로운 직관이 아닙니다. 단순히 여성의 뇌가 진화적인 이유로 특히 잠재적 파트너에서 행동의 불일치를 감지하는 특별한 감수성을 발전시켰다는 것입니다. 실천에서 일관성이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무언가를 하겠다고 말하면 그것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행동이 말을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 성격을 바꾸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렵더라도 원칙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한 환자가 매우 계시적인 말을 해줬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어떻게 성실함의 가장 큰 예시였는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영웅적인 큰 몸짓이 아니라 그가 모든 맥락에서 정확히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사 사장을 건물 경비원과 같은 존중으로 대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떤 연설보다 존경받는 남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많이 가르쳐 주었어요. 그것이 제가 말하는 일관성입니다. 완벽이 아닌 일관성입니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 바뀌지 않는 내면의 나침반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매우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피상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깊은 심리적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어떻게 돌보느냐는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느냐의 직접적인 반영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이것을 끊임없이 읽습니다. 허영이나 외모에 집착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 건강, 안녕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남자가 완전히 자신을 방치하고 어떻게 보이는지, 냄새가 나는지, 신체적으로 어떤 느낌인지 신경 쓰지 않을 때 그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를 돌볼 만큼 충분히 가치 있지 않다. 만약 당신이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소중히 여기길 기대할 수 있습니까? 자신을 돌보는 남자를 볼 때 건강을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운동하는 남자, 몸이 좋은 영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잘 먹는 남자, 충분히 자는 남자, 모델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주의를 기울여 옷을 입는 남자를 볼 때 그녀는 규율이 있는 사람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심오한 심리적 연결이 있습니다. 자신을 돌볼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돌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는 규율이 있다면 관계의 기준을 유지하는 규율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관리는 신체적인 것을 넘어섭니다. 정신 건강도 포함됩니다. 감정적 필요를 돌보고 있습니까? 트라우마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사람으로서 성장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읽고, 배우고, 발전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가장 깊은 형태의 자기 관리입니다. 필요할 때 치료를 받는 남자, 심리학이나 개인 발전에 관한 책을 읽는 남자, 자신을 더 잘 이해하려는 남자는 예외적인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것은 표면적인 것을 훨씬 넘어서는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저를 절대적으로 중요한 무언가로 이끕니다. 평범한 관계를 가진 남성과 비범한 관계를 가진 남성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전에 어떻게 맞서고 압박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진짜 성격이 시험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관계, 모든 인간 상호작용에는 일이 어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스트레스가 있고 압박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이 사람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모든 것이 잘 될 때의 쉬운 순간이 아니라 모든 것이 무너질 때의 어려운 순간에 존경받는 남자는 주변의 모든 것이 혼돈일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무감각하거나 단절되어서가 아니라 극심한 압박 속에서도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을 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발할 수 있는 가장 귀중한 기술 중 하나입니다. 격렬한 논쟁 중에 고조되는 대신 깊게 숨을 쉬고 목소리 톤을 낮출 때, 가족 위기가 있을 때, 공황에 빠지는 대신 집중하고 해결책을 생각하기 시작할 때, 일이 예상대로 되지 않을 때 무너지는 대신 적응하고 계속 나아갈 때, 그 순간들이 당신이 진정으로 누구인지 정의합니다. 신경과학에서 흥미로운 것이 있습니다. 폭풍 속에서 침착할 때, 모든 것이 조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신경계가 조절될 때 덧 효과라고 불리는 것을 만들어 놉니다. 주변 사람들, 특히 파트너가 당신의 침착함을 통해 신경학적으로 조절되기 시작합니다. 두 개의 동일한 주파수로 조율된 소리굽새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치면 다른 것도 공명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신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신경계가 침착하다면 당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경계를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것은 진짜 힘입니다. 지배하는 힘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의 내면 조절을 통해 주변 사람들의 감정 상태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힘입니다. 어떻게 이 능력을 개발합니까? 명상, 의식적 호흡, 신체 운동, 치료 깊은 자기 인식과 같은 실천을 통해서입니다. 자신을 감정적으로 무엇이 촉발시키는지 이해할 때, 자신의 반응적 패턴을 알 때, 트라우마와 감정적 상처를 해결했을 때, 이 감정에 납치당하지 않는 능력을 개발합니다. 감정을 느끼고 인식할 수 있지만 즉각적으로 그것에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똑같이 중요한 무언가, 즉 소통 방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자질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들을 소통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명확하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그 영향의 많은 부분이 사라집니다. 사람들이 소통하는 세 가지 기본 방식이 있으며 오직 하나만이 진정한 존중을 만들어냅니다. 거절이나 거부가 두려워. 실제로 생각하거나 느끼는 것을 표현하지 않는 수동적 소통이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을 표현하지만 상대방을 짓밟거나 다치게 하거나 깎아내리는 방식으로 하는 공격적 소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완벽한 균형인 적극적 주장 소통이 있습니다. 적극적 주장 소통이란 진실, 필요, 한계, 의견을 솔직하고 직접적이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중하고 배려하는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허락을 구하지 않고 생각하는 것을 말하지만 그것을 유일한 진실로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많은 남성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적극적 주장은 무엇을 말하느냐뿐만 아니라 어떻게 말하느냐에 관한 것입니다. 목소리 톤, 몸짓 언어, 선택하는 순간, 사용하는 특정 단어, 이 모든 것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매우 구체적인 예를 드리겠습니다. 파트너가 끊임없이 늦고 이것이 당신을 괴롭힌다고 상상해 보세요. 수동적 소통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원망을 쌓는 것입니다. 공격적 소통은 폭발하는 것입니다. 항상 늦어, 정말 무책임해. 적극적 주장 소통은 이럴 것입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무언가에 대해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어. 우리가 어느 시간에 만나기로 하고 미리 알려주지 않고 늦게 올 때 나는 가치 없다고 느끼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몰라서 불안해져. 늦게 올 거라면 미리 알려줘. 우리 함께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차이가 보이십니까? 적극적 주장 예에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고 어떻게 느끼는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성격에 딱지를 붙이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을 설명합니다. 요구가 아닌 명확한 요청을 하고 공격으로 닫지 않고 대화의 공간을 열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분노나 좌절 아래에 실제로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경우 분노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두려움이나 고통이나 슬픔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더 깊은 감정을 취약하지만 명확하게 소통할 수 있을 때 상대방은 당신을 진정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소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언어적으로 소통하는 것만이 아니라 비언어적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몸은 끊임없이 말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말이 말하지 않는 것을 말하거나 더 나쁘게는 말이 말하는 것과 모순됩니다.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 시선 접촉을 유지합니까? 아니면 바닥을 봅니까? 자세가 곧고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구부러지고 닫혀 있습니까? 몸짓이 자신감 있고 침착합니까? 아니면 신경질적이고 불규칙적입니까? 목소리가 명확하고 단호합니까? 아니면 떨리고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상대방의 뇌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많은 경우 무의식적 수준에서 처리됩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비언어적 소통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어떻게 인식하는지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단 2분 동안 힘있는 자세를 취하는 것이 테스토스테론을 증가시키고 코르티솔을 감소시켜 더 자신감 있고 스트레스를 덜 받게 만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양방향 피드백입니다. 마음이 몸에 영향을 미치지만 몸도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제 아마도 가장 중요한 것, 즉 삶에서의 목적, 방향, 사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의 특성만 선택해서 진정으로 존경받는 남성과 나머지를 구분한다면 그것은 이것일 것입니다. 명확한 목적, 즉 그냥 존재하고 살아남고 쾌락을 추구하거나 고통을 피하는 것을 넘어서는 삶의 방향과 사명입니다. 진정한 목적이 있는 남자, 무언가 열정적인 것, 희생하고 열심히 일할 의지가 있는 것, 날들의 의미를 주는 것이 있을 때 그는 완전히 다른 에너지를 발산합니다. 오만이 아니고 우월함이 아니라
단순히 자신이 누구이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사람의 조용한 자신감입니다. 여성들은 이것을 즉시 감지합니다. 여성들이 피상적이거나 성공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목적을 가진 남자가 근본적인 자질들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규율, 헌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즉각적인 만족을 늦출 수 있는 능력, 회복력, 결단력. 이 모두는 진화적 관점에서 돌봄과 보호 능력을 나타내왔습니다. 하지만 목적이 거대하거나 비범할 필요는 없습니다. 암을 치료하거나 그 다음에 누군가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좋은 사업을 구축하는 것, 훌륭한 아버지가 되는 것, 기회를 숙달하는 것, 예술을 창조하는 것, 지역 사회를 돕는 것일 수 있습니다. 목적의 크기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진정성과 헌신이 중요합니다. 명확한 방향이 있는 남성과 그냥 표류하는 남성. 명확한 북극성 없이 상황에 반응하는 남성 사이의 심연 같은 차이를 봅니다. 전자는 그 순간 성공하고 있든 투쟁하고 있든 관계없이 부정할 수 없는 존재감을 가집니다. 후자는 모든 물질적 이점이 있더라도 잃어버린 듯한 공허한 무언가를 가집니다. 목적이 있을 때 당신의 가치는 외부 검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파트너가 끊임없이 당신이 가치 있다고 말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을 통해, 기여를 통해, 사명을 통해 세상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안정감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매력적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목적이 있는 남자는 파트너를 자신의 세계의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직관에 반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들어주세요. 파트너를 절대적인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 때, 모든 행복이 그녀에게 의존할 때, 삶에서 중요한 다른 것이 없을 때, 당신은 그녀에게 엄청난 압박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당신에게 중요한 목적이 있을 때, 관계의 독립적인 목표와 꿈이 있을 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이 있을 때, 당신은 파트너에게 자유의 선물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가 완전하다고 느끼기 위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삶을 나누고 싶어서 그녀를 선택합니다.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한 여성 환자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해줬습니다. 두 남자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 남자는 그녀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고 그녀가 자신의 세상이라고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낭만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질식할 것 같았습니다. 두 번째 남자는 그녀를 깊이 사랑했지만 열정적인 사업도 있었고 자신의 프로젝트와 삶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와 함께라면 그의 산소 같았고 그것이 나를 질식시켰어요. 두 번째와 함께라면 그의 여행 동반자 같았고 그것이 나를 해방시켰어요. 그것이 필요와 선택의 차이, 의존과 보완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존중은 오직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한 후, 모든 전략과 원칙을 거친 후, 모든 것의 기저에 있는 근본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연기하고 있다면, 끊임없이 존경받는 남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되려고 노력한다면 진정한 존중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역설이 여기 있습니다. 완벽하려고 할 때, 결함을 숨기려 할 때, 역할을 연기할 때 사람들은 그것을 감지합니다. 의식적으로는 아닐 수 있지만 뇌는 불일치를, 진정성의 부족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뢰를 만들어내지 않고 존중을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진정한 존중은 진정성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강점과 약점, 확신과 의심, 빛과 그늘과 함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용기가 있을 때, 진정으로 자신이 될 때, 상대방에게도 진정으로 자신이 될 수 있는 허락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진정한 연결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처음에 약속한 가장 중요한 요소, 모든 것을 통합하는 것, 여성들이 깊이 존경하는 남자가 되기 위한 궁극적인 열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꾸는 진실이 있습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입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받을 수 없는 것은 자신에게 주지 않는 것입니다. 여성이 당신을 존중하길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소중히 여기길 원한다면 먼저 자신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감탄받고 싶다면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당신이 되어가고 있는 사람을 감탄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른 모든 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세상의 모든 전략, 모든 소통 기술, 성격을 개발하려는 모든 시도는 자신에 대한 깊은 존중에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표면적이고 일시적일 것입니다. 자신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신의 삶에 대한 기준이 있고 그것을 유지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어렵더라도 가치관을 존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이 가치 있기 때문에 신체적, 감정적, 정신적 안녕을 돌본다는 의미입니다. 자신에 대한 나쁜 대우도 다른 사람들로부터도 자신으로부터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존중은 건강한 한계를 설정하는 능력을 줍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다른 사람들이 무례하게 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공격적이거나 대립적인 방식으로가 아니라 조용한 명확함의 자리에서 이것은 내게 받아들여질 수 없어. 바뀌거나 내가 물러나겠어. 그리고 물러설 능력. 관계를 비하하는 것보다 혼자인 것을 감수하는 의지는 역설적으로 관계에서 당신을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들은 남자가 자신을 존중하는지 아닌지를 즉시 감지합니다. 허용되는 대우에서 그것을 봅니다. 경계선이 있는지 없는지에서, 필요할 때 자신을 지키는지 아니면 짓밟히는 것을 허락하는지에서, 삶에 대한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무엇이든 받아들이는지에서.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이것입니다. 여성이 남자가 자신을 깊이 존중한다는 것을 볼 때 그녀의 뇌는 이렇게 처리합니다. 이 남자는 자신을 가치 있게 여긴다. 그가 나를 선택한다면 절박함에서가 아니라 진정한 선택에서다. 그리고 그가 그만큼 자신을 존중한다면 아마도 나도 존중할 것이다. 그것이 상호 끌림과 존중에 흔들리지 않는 기반을 만들어 놉니다. 하지만 자기 존중은 오만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자신의 가치에 대한 조용한 인정입니다. 깊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대하는 것과 같은 존엄과 배려로 자신을 대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최악의 비평가가 아닌 자신의 최선의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존중할 때 또 다른 일이 자동으로 일어납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외부에 대한 존중은 내부 존중의 반영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가치에 대한 확고한 감각이 있을 때 자신을 크게 느끼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낮출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 편안할 때 다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위협감 없이 축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의 최종 통합입니다. 현재 있음, 일관성, 자기관리, 감정조절, 적극적 주장, 소통, 목적, 성실함, 진정성. 이 모든 것이 깊은 자기 존중의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흐릅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자신을 돌봅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한계를 설정합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발전하려 합니다. 자신을 존중할 때 자연스럽게 정직과 명확함으로 소통합니다. 모든 것이 더 쉬워지고 더 자연스러워지고 더 진정성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여정의 끝에 서서 여성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남자가 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한 가지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길 바랍니다. 이것 중 어느 것도 조종이 아닙니다. 어떤 것도 속임수나 기술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정확히 그 반대입니다. 가장 진정하고 통합되고 성숙한 자신의 버전이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여성들이 진정으로 존경하는 유일한 유형의 남자는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입니다. 감정적 척추가 있는 남자, 자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가는지 아는 남자, 딱딱하지 않고 강할 수 있고 약하지 않고 취약할 수 있는 남자, 작은 것에서 성실함이 있고 큰 순간에서 성격이 있는 남자, 진정으로 현재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할 수 있는 남자, 폭풍 속에서 침착함을 유지하고 성공 속에서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는 남자. 그 남자는 누구에게도 깊은 인상을 주려 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인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가능한 가장 충만한 방식으로 자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믿어주세요. 배울 수 있는 어떤 전략이나 기술보다 더 매력적입니다. 이 길은 여성에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 더 충만하게 만들어줍니다. 더 나은 아버지, 더 나은 친구, 더 나은 전문가,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은 모든 삶의 영역을 향상시킬 감정적 성숙과 개인 발전의 특성들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은 과정이지 목적지가 아닙니다. 항상 더 깊은 성장의 층이 있습니다. 항상 개선할 영역이 있습니다. 항상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에 대해 더 배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이것을 떠나길 바랍니다. 당신은 원하는 남자가 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일어나거나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결정마다, 순간마다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완전히 당신의 통제하시에 있습니다.
찾는 존중은 자신에게 주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그곳에서 흐릅니다. 거울을 보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묻는 것으로 시작하세요. 나는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과 존엄으로 나를 대하고 있는가? 나는 내 가치관에 따라 살고 있는가? 나는 두려움이나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나 자신을 배신하고 있는가? 나는 밖에서 나를 볼 때 감탄할 남자가 되고 있는가? 진정한 성공의 척도는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업은 비록 도전적이지만 당신이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당신이 가진 가장 중요한 관계는 파트너와도 가족과도 친구들과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가 존중, 정직, 진정한 사랑에 기반한다면 다른 모든 관계들은 자동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밖에서 찾는 존중은 안에서 자신에게 주는 존중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중간이자 끝입니다.